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한쌤의 새빨간 화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1단원, 화학의 첫걸음 중에 중단원 2단원,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중에 소단원 3단원, 몰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용액의 농도를 몰농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특정 몰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실험을 바탕으로 농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몰롱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혼합물은 불균형 혼합물과 균형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균형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성분 물질들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물질이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밀도가 큰 성분이 가라앉으면서 분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흙탕물과 우유, 그리고 미숫가루가 있습니다. 균형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고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 공기, 설탕물, 소금물 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불균형 혼합물 예시와 균형 혼합물 예시를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유를 많이 균형 혼합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도 라는 말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우유는 결국 수분층과 지방층으로 분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는 불균형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할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인가 균일한가를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는 규칙적인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요 균일 혼합물을 대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균일 혼합물을 우리는 과학적 용어로 용액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액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용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용액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로 균일 혼합물입니다. 아까 전에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순물질은 우리가 원소, 그리고 화합물.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원소는 O2, N2 이런 것들, 그리고 화합물은 H2O, CO2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부르고요.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고요.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농도는 용액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물질의 양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양은 질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매와 용질이 섞여서 용액이 되는 과정을 용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설탕물이 있습니다. 설탕물의 용매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용질,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은 설탕입니다. 그리고 둘이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데 이 과정을 용해라고 부릅니다. 농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농도는 용액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물질의 양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이 물질의 양이라는 것은 용질의 질량 또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보이는 사진은 10%의 염화나트륨 수용액 10ml에 10% 질산은 수용액 10ml를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염화한 앙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화한 앙금은 얼마나 생성될까요? 그리고 반응물은 모두 반응할까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퍼센트 농도입니다. 10%, 10%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퍼센트 농도의 기준은 질량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서 반응물이 모두 반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반응식을 써볼게요. NaCl 수용액
더하기 AgNO3 수용액, 얘가 바로 흰색 앙금인 AgCl 앙금이기 때문에 S 더하기 나머지 NaNO3 AQ,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알짜 이온들은 AgCl, 염화은,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들인데요. 염화나트륨에서는 Cl-, 즉 염화이온, 질산은에서는 은이온이 됩니다. 이 염화이온과 은이온은 1대1로 반응해서 여기 있는 염화은 앙금을 형성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센트 농도처럼 질량을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서 반응물이 모두 반응하는지, 그리고 염화은 앙금이 얼마나 생성되는지 그 개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질량이 아니라 개수, 즉 입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농도가 필요하죠. 바로 물농도입니다. 물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즉 몰수를 나타낸 농도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식화 시켜주면은 물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입니다. 여기는 용액, 여기는 용질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단위는 라지 M을 쓰는데요. 이 라지 M은 몰 퍼 리터를 의미하고요.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 라지 M을 몰 퍼 리터로 놓고 풀어도 무관합니다.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실제 실험할 때 용액이라 함은 거의 액체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죠. 용액을 만들 때 액체로 많이 만드는데 이때 측정하기 좋은 게 바로 부피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도 부피를 측정하는 초자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따라서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도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몰농도는 실험실에서 즐겨 사용하는 농도입니다. 한번 예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1단계 용질의 양을 먼저 구하고요. 용질의 양은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용질의 양을 이용해서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단계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공식을 보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몰농도 0.1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1리터죠. 1리터. 그리고 용질의 양은 모르기 때문에 X하고 둘게요. 그럼 X는 0.1 몰농도 곱하기 1리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라지 M 몰농도는 몰 퍼 리터이기 때문에 리터 지워주면서 X는 0.1 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용질의 양을 이용해서 용질의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용질의 질량은 용질의 양, 몰수 곱하기 몰 질량입니다. 즉 화학식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많이 했었죠? 0.1 몰, 얘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화학식량이 필요한데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180이에요. 그럼 따라서 곱하기 180 g per 몰 해주면 몰 지워지면서 18g이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은 18g이 됩니다. 앞서 퍼센트 농도를 조금 배웠고 그리고 몰농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둘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범위인 농도는 일정량의 용액 속에 포함된 용질의 양으로 용질의 양이 질량인 경우는 퍼센트 농도, 몰수인 경우는 몰농도였죠. 질량인 경우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퍼센트 농도입니다. 이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리고 질량을 기준으로 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농도에서 알아볼게요. 물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즉 몰수로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몰수입니다. 얘는 입자수, 즉 몰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퍼센트 농도에서 몰 농도로 간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까닭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각 물질의 입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배웠을 때 개수비는 몰수비, 그리고 입자수비였죠. 하지만 뭐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질량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질량을 기준으로 한 농도보다는 입자수를 기준으로 한 농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몰농도라는 입자수, 즉 몰수를 기준으로 하는 농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몰농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용액 내에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용액의 양, 몰수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몰농도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우리가 몰농도의 정의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용질의 양, 몰수는 부피를 옮기면은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주어졌으면은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도 변화에 따라 용액의 부피가 달라지므로 몰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얘도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자들이 아주 활발해지죠. 분자들이 활발해지면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부피가 증가한다는 걸 뜻하죠. 부피가 증가하고 그리고 용액에 녹아있는 몰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냐? 입자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입자가 새로 없어지지는 않죠.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고 몰수는 그대로니까 이에 해당되는 몰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몰농도는 감소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입자들이 웅크려지기 때문에 활동성이 줄어들어서 서로 가까워져요. 부피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자수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부피는 감소하고 입자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몰농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몰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몰농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도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화학2에서 배우게 될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는 화학2 강의를 선생님이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몰농도를 조금 응용해 볼 건데요. 용액을 희석했을 때 변하는 몰농도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질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죠. 희석하기 전이나 희석한 후나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매를 더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용액에 증류수를 가하여 용액을 희석시켰을 때 용액의 부피와 농도는 달라지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용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였죠. 그럼 이 몰수는 몰농도의 부피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죠. 그럼 따라서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반응 전의 몰수나 반응 후의 몰수는 서로 어때야 된다? 그렇죠. 같아야 된다. 요걸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반응 전에, 희석하기 전에 여기에 입자가 2개가 들어있어요. 한번 희석해 볼게요.
이렇게 증류수를, 즉 용매를 더 가한다고 해서 용매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죠. 여전히 몇 개예요? 그렇죠. 여전히 2개입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용질의 몰수, 그리고 반응 후에 용질의 몰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를 이용해 볼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0.5몰 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희석하여 5리터로 만들었다. 이때 몰 농도를 구하시오. 간단하게 수식으로 풀면 되죠? 반응 전에 0.5몰 농도 곱하기 1리터였습니다. 반응 후에는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X 곱하기 5리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5리터예요. 그럼 계산을 해주면은 리터 지워지고 5 지워지니까 X는 0.1 몰농도가 됩니다. 그럼 희석하기 전에는 0.5 몰농도였다면 희석한 후에는 0.1 몰농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으로 0.02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보자. 얘는 실제 실험할 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실험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0.02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기 위해서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즉 부피가 얼마큼 돼야 되냐, 이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응 전에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희석한 후에 몰농도 곱하기 희석한 후에 부피와 같다. 왜? 이게 바로 희석 전후의 몰수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석 전에 봅시다. 희석 전해가 0.1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모르기 때문에 X는 희석 후는 0.02 몰농도 곱하기 그리고 부피가 500ml니까 500ml를 그대로 써도 되고 또는 단위를 환산해서 0.5리터로 써도 됩니다. 한번 단위를 환산해보는 연습 때문에 0.5리터로 해볼게요. 0.5리터. 그럼 계산해주면 이 둘을 계산하면 0.01 몰이 나오죠? 그럼 X는 사라지니까 0.1 그리고 얘는 몰 퍼 리터이기 때문에 몰 지워지고 리터만 옮겨가게 되니까 0.1 리터가 됩니다. 0.1리터는 100ml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따라서 요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은 100ml예요. 그럼 여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취해서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한 값이죠.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긴 후, 즉 500ml 부피 플라스크로 옮겼다는 거는 여기 이제 500ml로 만들어서 0.02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첨가해서 전체가 부피가 500ml가 되도록 한다 라고 쓰여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희석하는 실험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개념 짚어보기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잠깐 정지를 하고 개념 짚어보기 문제를 푼 뒤에 해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다 풀었죠? 첫 번째,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낸 농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몰농도라고 부르죠. 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단위는 리터죠. 그리고 용질의 양, 얘는 몰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수산화나트륨 4g을 물에 녹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다. 이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보자. 다음 화학식량은 40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얘 몰농도를 한번 구해보라 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 단위는 몰입니다. 그럼 따라서 일단 부피는 500ml니까 리터로 바꿔줘야겠죠? 0.5 리터. 자, 그리고 위에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g을 몰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죠? 그렇죠. 질량을 몰로 바꾸려면은 화학식량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화학식량은 4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질량을 몰로 바꿀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4g을 40g per 몰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몰수가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4, 4, 10이 남죠? 그램, 그 몰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몰, 즉 0.1몰. 그리고 분모는 0.5 리터. 따라서 요 단위는 몰롱도 단위고요. 얘를 계산해주면은 0.2 몰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몰롱도에서 다 풀어봤는데요.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고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잘 풀어보고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